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자, 오늘은 맹지 탈출, 법보다 사람이 먼저다. 참 제목이 거창한데요.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경매에 나온 집인데 이 집이 얼마 전에 낙찰이 됐습니다. 제가 이 경매 물건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집이 문제가 있었는데 맹지입니다. 맹지. 근데 어떤 점에서 맹지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땅이 이런 모양이에요. 땅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 땅에 집이 있죠. 그리고 여기 국공유지와 접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국공유지와 접해 있지 않고 이 땅 주변에는 이런 거대한 땅이 이 땅을 마치 부분 집합처럼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거의 섬이에요. 섬이죠. 거의 섬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낙찰이 됐습니다. 이 집이 9,500만 원 감정가였는데 2차 매각기일에 한 분이 입찰하셨고 뭐 감정가의 76% 7,300만 원에 이 집을 낙찰받았어요.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12월 2일 날 매각 허가 결정이 났고 이제 낙찰자한테 1월 12일까지 대금을 납부해라 법원이 이렇게 통지를 한 상황입니다. 이 낙찰자는 왜 맹지에 있는 집을 낙찰을 받았을까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쩌면 이 동네를 매우 잘 아는 사람, 이 이웃들을 잘 아는 사람일 수 있어요. 아이고 형님 집 경매에 나왔던데 제가 이 집 필요합니다. 제가 낙찰 받을게요. 그리고 형님 여기 앞에 길은 제가 좀 쓰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 동네를 잘 아는 사람일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런 지인은 아니지만 이 주위 땅 주인과 협의가 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임장도 하고 수소문해서 주위 땅 주인을 찾아내서 이제 협의를 이미 하고 낙찰을 받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거 없이 아예 우선 낙찰 받아. 그래서 낙찰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겠죠. 제 생각에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라면 별 탈이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만약에 아이 몰라 일단 낙찰 받고 그 다음은 나중에 생각할래 이런 세 번째 케이스라면은 일이 잘 풀릴 수도 있고 일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집에 들어가려면 여기를 통행하기 위해서는 남의 땅 이 부분을 지금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잠깐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야, 주변이 다 남의 땅인데 여기다가 건축 허가를 어떻게 냈냐? 여기 맹지인데 집을 어떻게 지었냐? 원래는요. 요 주변의 땅과 이 집이 모두 다 아주 오래전부터 한 사람 소유입니다. 그런데 경매에는 요 주변 땅은 나오지 않고 요 섬처럼 생긴 이 집만 경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 질 때는 여기도 내 땅, 여기도 내 땅, 다 내 땅이니까 문제가 없었던 거죠. 아무튼 이 길을 사용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맹지 탈출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위 토지 통행권이 뭐냐? 이거는요, 민법에 있는 민법상의 권리예요. 민법 조문을 아주 간단하게 볼게요. 219조에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있는데 끊어서 읽어볼게요. 그럼 이해하기가 더 쉽거든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지금 현재 이 경우죠. 그러면은 주위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는 경우, 지금 이 경우죠. 그리고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 만약에 길이 없으면은 진짜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럴 때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심지어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다. 근데 그러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또 주위 땅에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법전에 쓰여 있습니다. 아무튼 이 주위 토지 통행권은 민법상 법적인 권리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아싸 주위 토지 통행권 내 법적 권리 우리 집은 맹지지만 나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어.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남의 땅을 다녔습니다. 민법 219조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주변 땅 주인이 보니까 좀 기가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나는 그러면은 내 땅에 울타리 치지 뭐.
내 땅에 울타리 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울타리를 쳐버리면은 잘 다니다가 이제 웃자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이제 법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 괜찮아.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해소를 제기하면 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짓처럼 지금 공로로 다니는 통로가 막힌다면 당연히 주의토지 통행권이 또 인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해소에서 승소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패소한 주의 땅 소유자가 이 울타리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싸 내가 이겼어 나 다녀도 돼 이렇게 됐다고 칠게요. 그렇게 되면은 아주 큰 게 하나 남게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갈등이란 게 남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외지 사람이 이 집을 낙찰받아서 산다면 근데 낙찰받아 그냥 부드럽게 사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과 민사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산다면 이 마을에서 갈등 없이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뭐 케이스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동네에서 살아가는 게 이런 경우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 가서 서로 막 법정 분쟁까지 하면서 그런 갈등이 생겼는데 여기서 마음 편하게 살아보겠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시골 지역에서는 더욱더 주변 사람들과 합의하고 조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의하고 조율할 때는 서로 기분 좋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죠. 사람들을 만나서 합의하고 조율하는데 상대방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빨리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고요. 그래도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면서 내가 한 발 양보할 수 있다. 그럴 때 합의나 조율이 되지 서로 양보를 안 하려 그러면 이게 합의나 조율이 전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합의하고 조율이 어렵습니다. 좀 어려워도 근데 이걸 해야 돼요. 이게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법적으로 내가 소송한다. 그러면은 갈등만 엄청나게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법보다 사람이 먼저다. 무엇이든지 법적으로 해결하려기보다는 우선 서로 이해하는 게 먼저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법으로 해결해. 그러면은 딱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은 주의토지 통행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몇 가지만 살펴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토지 통행권과 자동차 통행과 관련된 판례인데요. 주의토지 통행권의 범위를 정할 때 장차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야 되는지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이렇게 사용할 건데 여기까지 주의토지 통행권을 확인해 주세요. 요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토지 통행권을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것도 소급, 그것도 아니다라는 판례였고요. 또 다른 판례를 보시면은 이 판례에서는 주의토지 통행권에 있어서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의 시기나 횟수, 통행 방법 등을 제한할 수도 있다. 적극이에요.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통로가 우리 집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인데 집에 들어가는 통행 시기나 횟수를 제한한다. 또 통행 방법을 제한한다. 좀 이거는 이해하기 어렵죠. 사실 이 판례는 어떤 집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었고 사람들이 산 위에 있는 분묘로 성묘를 하러 가는데 그 성묘를 하러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유기농 농장을 지나가야 됐대요.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니네가 성묘를 하러 가도 농장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 방법은 제한해서 할 수 있다. 이런 판례 내용이었습니다. 아무튼 주의토지 통행권에 있어서 그 통행의 시기, 횟수, 방법이 제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적용이 될 수 있는 케이스인데 택지를 조성한 후에 분양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주택 건축 및 통행이 가능하도록 주변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분양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추정이
원칙적으로 된다. 전원주택 단지에 토지를 분양받았으면은 그 마을길을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제로 계약이 이루어진 거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오늘은 맹지 탈출 G토지 통행권과 관련된 영상을 한번 여러분과 만들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물론 저랑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무조건 법대로 하는 게 제일 정확해. 나는 무조건 법대로 할 거야.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어게인